베이스볼 레퍼런스에 등록된 메이저리그 선수는 지금까지 22,564명입니다. 그리고 235명만이 명예전당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패자부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위원회를 통한 헌액이 아닌 미국 기자협회 투표를 통과한 선수는 16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 중 0.7%만이 기자투표를 통한 헌액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7번째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데이빗 오티스입니다. 기자투표를 통한 헌액은 2019년 마리아노 리베라, 로이 할러데이, 에드가 마르티네스, 마이크 무시나 4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이후 2020년 데릭 지터와 레리 워커 2명이었다가 지난해 1명도 없었는데요. 오티스가 들어감으로 인해 역대 최초의 2년 연속 제로는 피하게 됐습니다. 수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명타자를 주 포지션으로 하면서 명예전당에 오른 선수는 에드가 마르티네스와 해롤드 베인스에 이어 오티스가 역대 세 번째인데요. 베인스는 베테랑위원회 헌액이니까 기자투표를 통과한 순수 지명타자는 에드가 마르티네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지명타자 출전이 적지 않았던 프랭크 토마스와 폴 몰리터의 경우는 토마스가 1루수, 몰리터가 3루수로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지명타자로 출전한 경기의 비율은 프랭크 토마스가 56.4%,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71.4%인 반면 오티스는 84.2%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전당에 오른 최초의 순수 지명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투표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투표에 참가한 기자는 394명으로 헌액 기준인 75%를 넘기려면 296명의 표를 받아야 했는데요. 오티스는 307명의 표를 받고 77.9%를 얻음으로써 첫 태연액에 성공했습니다. 역대 첫 태연액 선수 중에서는 77.5%를 얻은 제키 로빈슨과 로빈 욘트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10번째 투표였던 베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는 51.3%의 투표자가 자신의 선택을 공개한 상황에서 본즈가 77.6%, 클레멘스가 76.6%를 얻어 통과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본즈가 66.0%, 클레멘스가 65.2%를 얻어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본즈는 지난해 득표율이 61.8%, 클레멘스는 61.6%였으니까 마지막 해까지 기다렸다 찍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산 승리 기여도가 117.5에 달하지만 역시 약물 선수인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본즈의 36.2%와 클레멘스의 37.6%보다도 낮은 첫해 득표율 34.3%를 얻음으로써 명예전당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즈, 클레멘스, 에이로드와 데이비드 오티스의 차이는 본즈, 클레멘스, 에이로드가 금지 약물로 인해 징계를 받았거나 미첼 리포트의 이름이 올라간 선수인 반면 오티스는 2003년 전수조사 때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긴 했지만 비공개를 조건으로 했던 조사였기 때문에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9번째 투표에서 71.1%를 얻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통과가 가능했던 커트 슐링은 날 명단에서 빼달라 베테랑위원회를 통해 가겠다며 더 기자들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기자들은 슐링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에 슐링의 득표율은 지난해 71.1%에서 58.6%로 폭락했고 10번의 기회를 모두 쓴 슐링은 베테랑위원회를 기대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투표였던 세미소사도 18.5%를 얻어 최종 탈락하게 됐습니다. 올해를 통해 통과 가능성을 높인 선수들은 지난해 52.9%에서 63.2%로 득표율을 높였으며 5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스칸 롤렌, 지난해 44.9%에서 52.0%로 높였으며 6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토드 힐튼인데요. 지난해 6번째 투표에서 46.4%를 기록하고 올해 7번째 투표에서 51.0%를 기록한 빌리 와그너도
막차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난해 5번째 투표에서 33.9%, 올해 6번째 투표에서 41.1%를 기록한 앤드류 존스는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데요. 세 번째 투표에서 52.6%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네 번째 투표에서 49.1%, 올해 5번째 투표에서 23.9%로 득표율이 크게 폭락한 오마 비스켈 역시 기자투표 통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비스켈은 가정폭력 사건과 배트보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일이 폭로되면서 득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은 풀타임 10년을 뛰어야 피선거권이 생깁니다. 투표자들이 감정에 치우치는 걸 피하기 위해 은퇴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과거에는 15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10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는 10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득표율이 5% 아래로 내려가면 투표 참가 자격을 잃게 됩니다. 75%의 통과 기준을 넘기지 못한 선수들은 베테랑 위원회를 통한 헌액이라는 세컨드 찬스가 주어지는데요. 5번째 투표에서 4.8%를 얻어 탈락한 해롤드 베인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위원회 헌액은 아무래도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티스와 함께 첫 해 투표에 참가한 선수들은 칼 크로포드, 프린스 필더, 라이언 하워드, 저스틴 모어노, 존 에이선, 팀 린스컴, 조너선 파펠본, 제이크 피비, AJ 피어진스키, 알렉스 로드리게스, 지미 롤린스, 마크 테세이라 총 13명이었는데요. 오티스와 에이로드를 제외한 11명 중 5% 기준을 넘기고 살아남은 선수는 지미 롤린스 1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크로포드와 제이크 피비는 394명 중 아무도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선수는 마크 벌리인데요. 벌리는 지난해 첫 해 11.0%였던 득표율이 5.8%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9번째 투표에서 32.7%를 얻어 내년이면 탈락하게 될 제프 켄트도 보여준 것 대비 득표율이 너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데이비드 오티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티스는 이로써 첫 태어나게 성공한 59번째 선수가 됐는데요. 2010년 이후 선수들만 살펴보면 2014년 프랭크 토마스, 톰 글래빈, 그렉 매덕스, 2015년 존 스몰츠, 페드로 마르티네스, 랜디 존슨, 2016년 켄 그리피 주니어, 2017년 이반 로드리게스, 2018년 짐 토미, 치퍼 존스, 2019년 로이 할러데이, 마리아노 리베라, 2020년 데릭 지터에 이어 14번째입니다. 다른 58명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평균이 89.7에 달하는 반면 오티스는 55.3으로 첫 태연에게 성공한 건데요. 다른 지명타자 헌액자와 비교하면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68.4를 기록하고 10번째 투표에서 간신히 통과한 반면 오티스는 첫 해 통과라는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된 셈입니다. 물론 첫 태연액 선수들 중에서도 승리 기여도가 오티스보다 낮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48.9로 투수 중 가장 낮은 샌디 코펙스, 45.3으로 야수 중 가장 낮은 루 브록, 그리고 51.1을 기록한 커비 퍼켓 3명입니다. 하지만 코펙스는 당대 최고의 스타 선수로서 그보다 더 화려할 수 없는 5년을 만들어낸 후 비운의 은퇴를 하게 됐으며 브록은 3,000안타 달성자이자 도루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던 시절 938개의 도루를 성공시킨 선수이며 퍼켓은 급성 녹내장으로 인한 안타까운 은퇴라는 요인이 있었던 반면 오티스는 월드시리즈 MVP 경력과 함께 3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하긴 했지만 오티스를 약물 선수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연 첫 태연액이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위원회는 오티스가 베이브 루스, 미키 멘틀, 레지 잭슨과 함께 500개 이상의 홈런을 날리고 3번 이상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역대 4명 중 1명으로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스타 기자인 켄 로젠탈은 명예전당이 좋은 사람의 전당이거나 깨끗한 선수의 전당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침묵의 전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티스의 첫 해 통과와 실링의 최종 탈락,
약물 선수로 공인된 선수들 중에서는 본즈, 클레멘스, 소사가 최종 탈락했으며 에이로드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칼롤렌과 토드 헬트는 입성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빌리 와그너도 가능성이 있다. 앤드류 존스는 아슬아슬하게 보인다. 오늘은 명예전당 투표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